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재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방부 처리법 중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 가압 주입법 2. 생리적 주입법 3. 표면 탄압법 4. 침지법 이 문제는 2010년, 16년, 18년,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해설에 목재의 방부 처리법을 알아보면 가압주의법, 표면 탄압법, 침지법, 도포법이 있지요. 정답은 1번 가압주의법이죠. 그렇죠? 목재의 방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지법 2. 표면 탄압법 3. 가압 주입법 4. 훈연법 이 문제는 2010년, 13년, 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방부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침지법, 표면 탄압법, 가압주의법은 목재의 방부 처리법이지만 4번 훈연법은 목재의 방부 처리법은 아니죠? 그렇죠? 목재의 방부 처리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약재 도포법 2. 표면 탄압법 3. 진공탈수법 4. 침지법 목재의 방부 처리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진공탈수법은 목재의 방부 처리법은 아니죠? 그렇죠? 목재를 방부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1. 주입법 2. 침지법 3. 도포법 4. 표면 탄압법 목재를 방부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3번 도포법은 유성 페인트나 니스 등으로 칠하는 가장 간단한 방부 처리법이죠? 목재의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성 및 유용성 방부제는 물에 의해 용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분의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유성 페인트를 목재에 도포하면 방습, 방부 효과가 있고 착색이 자유로우므로 외관을 미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3. 황산동 1% 용액은 방부성은 좋으나 철제를 부식시키며 인체에 유해하다. 4. 크레오소트 오일은 방부성은 우수하나 악취가 있고 흑갈색이므로 외관이 미려하지 않아 토대, 기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유성 및 유용성 방부제는 물에 녹지 않는 살균력이 있는 석유 등의 용재로 용해시켜 방부제로 사용하죠. 목재의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PCP는 방부력이 매우 우수하나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2. 크레오소트유는 방부성은 우수하나 악취가 나고 외관이 좋지 않다. 3. 아스팔트는 가열 용해하여 목재에 도포하면 미관이 뛰어나 자주 활용된다. 4. 유성 페인트는 방부, 방습 효과가 있고 착색이 자유롭다.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아스팔트는 가열 용해하여 목재에 도포하면 방부성이 크나 흑갈색으로 미관이 좋지 않죠. 그렇죠? 목재의 유용성 방부제로서 자극적인 냄새 등으로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것은 1. 크레오소트유 2. PCP 방부제 3. 아스팔트 4. 불화소다 2% 용액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사용에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PCP 방부제는 유용성 방부제로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죠? 그렇죠? 목재용 유성 방부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방부성이 우수하나 악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불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이용되는 것은 1. 유성 페인트 2. 크레오소트 오일 3. 염화아연 4% 용액 4. 불화소다 2% 용액 이 문제는
2017년도에 2번, 20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불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이용되는 것은 2번 크레오소트 오일은 방부성이 우수하죠? 그렇죠? 목재에 사용되는 크리오소트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냄새가 좋아서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 방부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3. 독성이 적다. 4. 침투성이 좋아 목재에 깊게 주입된다. 크레오소트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냄새가 좋지 않아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목재 건조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강도의 증진 2. 중량의 경감 3. 가공성의 증진 4. 균류 발생의 방지. 이 문제는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재 건조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가공성의 증진은 목재의 건조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목재의 건조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기 절연성의 감소 2. 목재 수축에 의한 손상 방지 3. 목재 강도의 증가 4. 균류에 의한 부식 방지. 목재의 건조 목적이 아닌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전기의 절연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죠? 그렇죠? 목재의 건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속도는 빠르다. 2. 풍속이 빠를수록 건조 속도는 빠르다. 3. 목재의 비중이 클수록 건조 속도는 빠르다. 4. 목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조 시간이 길어진다. 목재의 건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목재의 비중이 작을수록 건조 속도는 빠르죠? 그렇죠? 창호 치수와 가구 치수처럼 제품의 실제 치수를 목재의 천연 건조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넓은 잔적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2. 비교적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다. 3. 기후와 입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4. 열기 건조의 예비 건조로서 효과가 크다. 목재의 천연 건조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넓은 잔적 장소가 필요하죠? 목재의 내연성 및 방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의 방화는 목재 표면의 불연소성 피막을 도포 또는 형성시켜 화염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2. 방화제로는 방화 페인트, 규산 나트륨 등이 있다. 3. 목재가 열에 닿으면 먼저 수분이 증발하고 160도 이상이 되면 소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된다. 4. 목재는 450도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자연 발화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화재 위험 온도라고 한다. 이 문제는 2010년, 19년, 2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연성, 방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목재를 450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자연 발화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자연 발화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재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옹이 2. 수심 3. 껍질박이 4. 지선. 목재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수심은 목재에서 강도는 가장 약하지만 결점은 아니죠? 그렇죠? 목재의 결점 중 벌채 시의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수진항 2. 미숙재 3. 컴프레션 페일러 4. 옹이.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전단될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3번 컴프레션 페일러라고 하죠? 그렇죠? 목재의 치수 표시로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창호제와 가구제 치수는 제재 치수로 한다. 2. 구조제는 단면을 표시한 지정 치수에 측기가 없으면 마무리 치수로 한다. 3. 제재 치수는 제재된 목재의 실제 치수를 말한다. 4. 수장제는 단면을 표시한 지정 치수에 측기가 없으면 마무리 치수로 한다.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제재 치수는 제재된 목재의 실제 치수를 말하죠?
마무리 치수라고 하죠. 그렇죠?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목재 섬유의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는 평행 방향에 비해 상당히 크다. 2. 목재의 경도는 면 중에서 마구리 면이 약간 크고 고등결면과 널결면은 별로 차이가 없다. 3. 목재의 전단 강도는 섬유의 평행 방향이 직각 방향보다 강하다. 4. 목재의 휨 강도는 옹이의 크기와 위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 목재의 경도는 면 중에서 마구리 면이 약간 크고 고든 결면과 넓은 결면은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 섬유 평행 방향에 대한 인장 강도가 다른 여러 강도 중 가장 크다. 2. 목재의 압축 강도는 옹이가 있으면 증가한다. 3. 목재를 휨 부재로 사용하여 외력에 저항할 때는 압축, 인장, 전단력이 동시에 일어난다. 4. 목재의 전단 강도는 섬유 간의 부착력, 섬유의 고듬, 수선의 유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목재의 압축 강도는 옹이가 있으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렇죠? 목재의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의 섬유 방향의 강도는 인장, 압축, 전단 순이다. 2. 목재의 기건 상태에서의 함수율은 13에서 17% 정도이다. 3.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의 흡수 팽창은 열 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다. 4. 목재의 화재 연화 온도는 260도C 정도이다. 3번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의 흡수 팽창은 열 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은 게 아니라 크지요? 그렇죠?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목재의 열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겉보기 비중이 작은 목재일수록 열 전도율은 작다. 2. 섬유의 평행한 방향의 열 전도율이 섬유 직각 방향의 열 전도율보다 작다. 3. 목재는 불에 타는 단점이 있으나 열 전도율이 낮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 가벼운 목재일수록 착화되기 쉽다. 목재의 열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번 섬유의 평행한 방향의 열 전도율이 섬유 직각 방향의 열 전도율보다 적은 게 아니라 크지요? 그렇죠? 목재의 내화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목재의 발화 온도는 450도C 이상이다. 2. 목재의 밀도가 작을수록 착화가 어렵다. 3. 수산화 나트륨 도포도 목재의 방화에 효과적이다. 4. 목재의 대단면화는 안전한 목재 방화법이다. 목재의 내화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2번 목재의 밀도가 작을수록 착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죠? 그렇죠? 수목이 성장 도중 세로 방향의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간 것을 뜻하는 목재의 흠의 종류는 1. 옹이 2. 송진 구멍 3. 혹 4. 껍질박이 외상으로 수피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목재의 흠의 종류는 4번 껍질박이 잎이라고 하죠? 그렇죠? 건축 재료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중 무기 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콘크리트 2. 철강 3. 목재 4. 석재 무기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 목재는 유기재료죠? 그렇죠? 목재의 비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공극을 함유하지 않는 비중을 통상 비중이라 하고 공극을 함유한 용적 중량을 겸비중이라 한다. 2. 겸비중은 실질 중량분의 실질 용량을 말하고 수종에 관계없이 1.54로 하여 통용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목재의 비중은 절건 상태의 겉보기 비중으로 나타내며 0.1에서 0.3 정도의 것이 많다. 4. 목재의 연계수는 비중에 비례하고 무거운 것일수록 단단하다고 할 수 있다. 목재의 비중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극을 함유하지 않는 비중을 진비중이라 하고
공극을 함유한 용적 중량을 통상 비중이라고 하죠. 2번 건비중은 실질 용량분의 실질 중량을 말하고 수종에 관계없이 1.54로 하여 통용되고 있죠. 3번 일반적으로 목재의 비중은 기건 비중을 나타내며 활렵수는 0.5에서 0.9, 침엽수는 0.3에서 0.5 정도죠. 정답은 4번 목재의 영재수는 비중에 비례하고 무거운 것일수록 단단하다고 할 수 있죠. 1. 수선은 화렵수에서는 가늘어 잘 보이지 않으나 침엽수에는 잘 나타난다. 2. 도관은 화렵수에만 있는 관으로 변제에서 수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3. 변제는 심재보다 수피 쪽에 가까이 위치한다. 화렵수의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수선은 침엽수에서는 가늘어 잘 보이지 않으나 활렵수에서는 잘 나타나죠. 그렇죠? 목모 시멘트판을 보다 향상시킨 것으로서 폐기목재의 삭편을 화학 처리하여 비교적 두꺼운 판 또는 공동블록 등으로 제작하여 마루, 지붕, 천장, 벽 등의 구조체에 사용되는 것은? 1. 펄라이트 시멘트판 2. 후형 슬레이트 3. 성면 슬레이트 4. 듀리졸 공동블록 등으로 제작하여 마루, 지붕, 천장, 벽 등의 구조체에 사용되는 것은? 4번 두리졸은 폐기 목재의 삭편을 화학 처리하여 만든 두꺼운 판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자른 얇은 나무 조각을 서로 직각으로 겹쳐지게 배열하고 방수성 수지로 강하게 압축 가공한 보드는? 1. OSB 2. MDF 3. 플로어링 블록 4. 시멘트 사이딩 방수성 수지로 강하게 압축 가공한 보드는? 1번 OSB는 작은 조각들을 잘게 부순 나무를 접착, 압착하여 성형한 보드죠. 다음 중 강당, 집회장 등의 음향 조절용으로 쓰이거나 일반 건물의 벽 수장재로 사용하여 음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재 가공품은? 1. 파키트 블록 2. 코펜하겐 리브 3. 플로링 보드 4. 파키트 패널 음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재 가공품은? 2번 코펜하겐 리브는 흡음성이 뛰어난 벽체 마감재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점토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